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 또는 새마을운동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은 새마을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인훈 회장님을 모시고 새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부광면 새마을 문구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회장님은 워낙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 그 새마을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면서 그 많은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한 1년째 네. 지금 부광면에서 그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14년도부터 네. 새마을 문구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지금 청군에서 이제 21년째 새마을 지도자를 하면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그런 새마을 정신보다는 현 시대 나눔 봉사 배려 이 메인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마을 하면 지금 현 시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 운동이 많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주로 이웃돕기 하는 이 차원은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불우이웃돕기 하는 또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 가정 또 독거노인 어르신 이런 쪽에 그 생필수품 전달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 중, 고 학생들을 위해서 국민 경선 그 독후감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독후감 같은 걸 또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에 관련해서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폐비닐로 농약병 또 비닐로 이런 걸 봄, 가을로 2번 2회씩 이제 수거를 해서 또 집화장에 저희들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화장에 그걸 수집을 해서 또 그 판매 이익금으로 또 불이돕기, 장학금,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이다. 그러면은 1969년도에 그 11월이죠. 그때가 농촌 그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라는 건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 1970년 4월 22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그 부산에서 수해 대책을 하는 그 관계장관 회의,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모아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촌을 좀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발로 해서 지금 현재는 147개국에 한 6만여 명의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새마을 운동 교육을 받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새마을 그 중앙연수원에서 네.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지도자, 분회, 문고, 직장 새마을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 그 기록과 관련해서 2011년 그 11월 27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됐어요. 네, 새마을.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1970년 4월 22일 그 시도지사 회의한 기록부터 해서 1979년도까지가 지금 그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1970년도에 농가 소득이 825불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979년도에 가면은 무려 6배가 올라간 그 4,602억 불, 2불이 돼요. 4,602불. 그렇게 그 6배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 새마을 운동의 2만 2천여 건을 갖다가 세계 기록물로다가 지정을 했어요. 2013년 6월 18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정도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그 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마을 운동 그러면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층과 관련된 그 새마을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그 청군에 있으면서 전국 최초로 네. 150명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대식을 가했습니다. 네. 예, 청소년 새마을 이제 그 발대식인데 처음에는 생소했죠. 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생소한 이 가운데에서 그 학생들이 과연 초등학생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이 뭔지 전혀 모르는 데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학교 안에서 교내에서 청소하는 것도 옛날에 그 새벽종이 울렸네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이 학생들한테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학교 교내에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말마다 이제 요양원 또 이제 복지 쪽에 있는 관련된 어르신들 쪽에 그 박물 요양원을 방문해서 이제 종이접기를 시작해서 말 대화하는 거 손잡벌 되는 그런 관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봉사라는 게 뭔가를 조금씩 깨우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사회 꽃동네 그 대학교에 가면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발점이 됐는데요. 여튼간에 그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더 많은 걸 뭐 없나 해서 그 각 부락별로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화물차에 타서 이동할 때 버스 없는 시골 구석까지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대화해드리고 또 경당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면서 이제 보람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어르신들은 다 집에 혼자 계셔요. 그래서 1대1 멘트로 해서 안부전화 예, 오전에 아침에 일찍 전화드려서 잘 주무셨는지 또 저녁에 또 식사를 하시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인사하는 이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런 멘트도 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달 가정의 달은 전교생들이 꽃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경단체 할 때 참석해서 노래도 한 곡 해드리고 꽃도 직접 만든 걸 할아버지 할머니께 다뤄드리고 이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봉사가 이거고 새마을 운동이 또 이런 데서 시발점이 됐다. 네. 저도 자부심을 갖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배추 전부 밭에 가서 뽑아서 김장하는데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분회 또 각 기업에 같이 연결해서 또 학교에서도 김장도 담았고 읍내에서도 담아서 같이 배달도 다녀보고 실제 어르신들 집집마다 그 방문을 해서 배달 다 해드리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하자해서 독서 문화 탐방도 했고 예, 그 기업에서 한 달 없이 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런 가운데서 학생들이 지금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학생들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네. 직장도 잡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봉사가 뭔지 1365에 정확하게 새마을청소 봉사단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4년도쯤에서 저희들이 또 학생들하고 뭐를 했냐면 이건 아니겠다 해서 그 결손 아동 또 독거노인 어르신들 내서 자발적으로 저금통을 모았습니다.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 안에서 또 돈을 모은 걸 가지고 또 생필품도 구매를 해서 전달해드리고 또 한 번은 그 학생 하나가 그 어린이 그 학생이 그 장애가 좀 있어요. 장애가 있고 그러는데 그 어린이를 위해서 병원비도 좀 부담 좀 해줬고 그러니까 1원짜리가 됐던 10원짜리 됐던 동전 모으기를 해서 그런 걸 학생들이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 이제 YSMU라고 지금 여기 세용시는 아직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더 활성화를 해서 같이 초중고 대학생들이 같이 세용시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도 이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젊은 층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홍보라든가 계몽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새벽종이 울렸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원래 그 세종시지 않습니까? 전월산 밑에 있는 그 양말이라는 동네인데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71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전국에 그 33,267개의 그 행정 리동에다가 335포대씩 해서 그 시멘트를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 어릴 때 기억으로 보면은 그 시멘트를 가지고 그 도로 포장도 하고 또 하천 거기를 쌓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그 지분 개량부터 시작해서 이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그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살기 운동을 벌린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해온 그 영입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새마을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네. 이 군 단위에서의 새마을 지도자하고 세종시 출범하면서 신도심에 새마을 잔치하면 잘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더 홍보도 필요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그 신도심의 그 동별로 아직 구성이 다 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천마을은 돼 있고 두람동도 돼 있고 지금 이제 동마다 지금 새로 이제 조직이 구성돼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한 세종시에 거의 새마을 지도자가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분들께서 조금씩 더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홍보를 좀 해줄 필요도 있고 좀 크게 봐서는 이게 언론 플레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오른손이 한 걸 뭐 왼손이 모른다든지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른다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은 봉상거리에서도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에서 이 지도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집도 줘주고 이거는 이제 군의 예산이 2,500이 나와요. 네. 시는 5천만 원이고 그런 것도 좀 아쉬운 게 아직까지 세종시는 그런 조례안이 없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제가 좀 건의는 항상 드립니다. 세종시도 이제는 새마을에 관련돼서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좀 해야 되고 집수리 같은 봉사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청구해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예산도 시의회에서 좀 조례 좀 통과 좀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어린이들 위해서 지금 제가 초록우산 어린이에다 홍보 단장을 맡고 있어요. 네, 그러시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네. 지금 이게 세종 시민들이 공무원이 됐던 교육자가 됐던 일반 시민이 됐던 그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으로 월 얼마씩 좀 기부를 해서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에서 지금 다시 세종시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좀 내려주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세종시에도 꼭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한 사람입니다. 예, 여기까지 전국 각 시도에 있는데 세종시만 없어요. 지금 충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설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 또 사랑의 집 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교리에도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용남에 있는 집에 가정이 95세 노모를 살고 계시는 그 한 분을 사연을 듣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했지만 지금 이제 입주했어요. 네. 본인이 해서 입주했는데 많은 분들이 큰 액수는 안 해도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단체에서 이게 홍보대가 있어 지금 생활하는데 좀 지장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어떠한 조건이 안 됐을 때 불의 사고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시의 예산이라도 좀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근데 이제 모든 시스템이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각 학교에서 각 직장에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새마을 운동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IMF를 맞았을 당시에 1997년 11월 20일 그 애국 금가락지 네, 가락지 금모으기, 모으기 예, 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새마을 분여에서 이제 그 주도를 네. 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1998년 1월 5일 날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4월까지 모은 돈이 무려 금이 227톤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네 가구당 한 가구꼴로 이 그 65g 정도를 국가에 그 기부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금 수출로 그 벌어들인 그 금액이 22억 불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이 펼치면서 다방면으로 아까 뭐 비닐 수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까지 다 이렇게 다양하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좀 사람들에게 미미하게 그 파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조금 전에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언론을 통한 홍보가 됐든 아니면은 지금 뭐 여기 새마을 지도자만 하더라도 8천여 명에 이르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그 입을 통한 그 구전 홍보가 됐든 뭔가 홍보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난 우리가 그 86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88 올림픽 때 보면은 3대 시민 운동을 벌였어요. 그 새마을 운동에서 보면 뭐 질서, 청결, 예, 또 그 다음에 그 뭐였죠? 그 하나가 질서도 지키도록 하고 청결 운동도 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절한 친절을 베푸는 그런 운동들을 벌려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그런 그 전례도 있고 또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대구 그 지하철 사고 났을 당시 그 당시에 그 1995년 그 4월 2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새마을 봉사에서 많은 그 지원을 했고 또 1995년 6월 30일 날 있었던 그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도 보면은 새마을 그 운동 회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2007년 그 12월에 있었던 그 태안 그 기름 유출 사건 때도 많은 봉사들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 기억나는 그 큰 봉사활동한 곳들이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태안에 가서 네. 예, 봉사했죠. 네, 그리고 이제 태안뿐이 아니라 여러 곳 가서 봉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기억에 남는 그 봉사활동한 곳이 있을 거예요. 저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런 쪽에 가서 이제 뭐 봉사했지만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인데요. 네, 여름만 되면 그 비로 인해서 네, 예, 온 집안에가 다 물받아 있는 집을 한번 보고서 사랑에 집을 줘준 집 이 집까지 감동적으로 제가 지금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조례안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그 건의 좀 더 해야 되고 자료도 더 제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세웅시는 왜 안 하는지 예, 전국 각 시도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네, 시 정도 되면 한 5천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좀 이게 좀 아쉽고요. 네, 또 불이 돋게 하는 이런 거는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집수리 사업도 몇 단위, 몇 단위 가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 위해서 또 독거노인을 위해서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이런 쪽에만 저는 좀 봉사 쪽을 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도 애착이 가고요. 예. 또 교복이 없어가 해서 교복을 못 사 입고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도 20년 전부터 봤어요. 제가 그래서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어르신들도 다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비리 같은 거, 농약병 지금 읍면동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러면 집화장이 없어요. 저희 북악면에는 집화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가까운 이런 조치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 읍면동에 집화장 그런 페비리누 농약병 이 환경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비닐 같은 거 수거를 안 하면 다 논밭에서 태워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미래를 짊어지고 청소년들 어린이들 위해서는 환경이 제일 전 심각하다 봅니다. 그게 환경에 좀 관심이 많고 일단은 저는 모든 봉사는 행동보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진정한 마음으로다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저는 봉사의 삶을 이제까지 한 26년째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새마을 문구 쪽에도 관여를 하시죠? 네네. 네. 새마을 문구가 이제 1961년 2월 1일 날 그 엄대섭이라는 분이 이제 그 도서관이 없는 이런 어려운 동네들을 그 도서를 좀 보급하자 해서 그 만들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굉장히 활발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북카페도 있고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뭐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시스템도 갖춰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문구에서 활동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신도심 쪽은 북카페부터 시작해서 복험 안에 또 모든 도안이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은 잘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면 단위는 아직까지 도서관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서 공부하다 보면 한 건물 안에 동아리 활동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고 면 단위에도 도서관다운 도서관 하나씩 설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문구에서는 그 독후감 쪽에 또 문화 쪽에 어디 뭐 독서 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읍면동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 4월 22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새마을 운동 중에서 읍면동 공동체 운동을 문화 공동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문화 공동체가 있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올해 37회째거든요. 네. 예, 지금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저 읍면에서는 조금 협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이 신도심에서는 홍보가 좀 덜 됐어요. 내년도에는 저희 문구 쪽에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도서 쪽이나 독서나 문화 쪽이나 모든 면에서 홍보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좀 홍보가 좀 미흡합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016년 10월 20날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그 한자녀 더 갖기 운동도 이제 새마을에서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 너무 광범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 시책에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네.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세웅시가 지금 학교가 또 많다 보니까 지금 그보다도 이제 읍면에서 지금 거의 신도심으로 좀 이사를 다 나오는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직장을 잡아도 결혼할 여유가 없고 또 제일 심한 건 청소년 주거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도 결혼 연령도 늦고 결혼할 상대자가 있어도 주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뭐 하나 둘 이상 낳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늦게 갖고 애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세종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좀 더 직장인들 위해서 또 결혼을 하면 저는 이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들의 주택을 좀 세종시에도 신혼부부들의 주택, 임대 주택을 좀 활성화를 좀 시켜서 더 타시대에서 와서 살기 좋은 세종시는 이런 것도 있더라. 또 그리고 지금 저희 북악면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어가지고 직장인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실제 이 지역에서 좀 직장도 잡고 또 여기서 주거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청소년들 신혼부부들 위해서 좀 혜택을 지금 무상 주택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대학교도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학생들을
주거를 문제를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가야 되지 않나. 예, 좀 거기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오히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실제로 보면은 지난해 말까지 그 26개국에 396개 그 시범 마을을 만들어서 네. 운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그 활동하신 경우 좀 네,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네. 지금 청군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종시에서도 이제 그걸 같이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뭐 중국 이런 후진국에 가서 새마을 오지 마을에 가서 도로 포장도 해드리고 또 지붕 개량 사업도 해드리고 또 화장실 제가 제일 이제 마음도 아팠던 게 그 엄청난 그 오지 마을에 갔는데 화장실을 못 봤어요. 네. 온도는 30도가 넘어가는 그 땡볕에서 화장실을 볼일 장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마을에 가서 화장실 공동 사업을 해서 집집마다 선정해서 화장실도 좀 줘주고 그렇게 왔는데요. 일단은 해외 봉사라는 게 저는 처음에는 사실 거부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어린이들이 또 어려운 것도 많고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실제 해외 봉사를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봉사 체험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곳이 후진국에 오지 마을이 많구나. 그래서 내년에도 꼭 제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워낙 우리 그 박 회장님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많은 그 활동을 기대를 하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죠. 네,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26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또 사실 자수성가했습니다. 예,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더 고개 숙이고 또 어려운 것을 찾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종시에서 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면 단위도 좀 이 시스템이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좀 같이 연계돼서 좀 면 단위에 또 학교가 또 생활하는데 지장 없게끔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한번 만들어주고 싶고요. 네. 지금 봉사를 좀 더 해야 되는 그 마음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게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같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올 한 해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은 3일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